55화 제가 된 자존심. 김종영은 밤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동이 트고 도시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몇 달을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이후의 모든 순간을 복기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성공의 환호성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최 부장의 진심 어린 충고를 꼰대의 잔소리로 치부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동료들을 권위로 짓눌렀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앞에는 이수진이라는 젊은 연구원의 용기 있는 경고를 짓밟고 그녀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메일을 차갑게 삭제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무시했던 그 작은 균열,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언젠가 프로메테우스라는 거대한 전차를 불타는 고철로 만들어버릴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는 승리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다. 정찰병의 눈으로 끊임없이 위험을 살피는 겸손함, 그리고 동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협력의 정신을.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라는 좁은 길에 갇혀 스스로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7호 전차의 비극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닥친 미래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텅 빈 메일창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팀 전체. 제목은 김종영 실장의 사과문 및 긴급 회의 소집 요청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여러 번 멈칫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권위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터였다. 그는 회사를 구한 영웅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어리석은 리더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두려움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믿었기에 함께 죽어갔던 7호 전차 승무원들의 불타는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팀원들을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자로 만들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재가 된 자존심을 딛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작은 알림창을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56화 가장 용감한 사과. 김종영이 소집한 긴급회의.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팀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다시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를 들어야 한다는 피로감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특히 이수진 연구원은 자신이 또다시 공개적인 질책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종영은 회의실 가장 앞에 섰다. 하지만 그는 상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연단 옆, 마치 피고인처럼 모든 팀원들이 자신을 올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도 거창한 서론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팀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진 연구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공에 취한 오만한 독재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저의 잘못된 판단을 강요했으며 우리 팀을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이수진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수진 연구원에게 깊이 사죄합니다. 이 연구원님은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오만함 때문에 그것을 묵살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저의 리더십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회사를 구한 영웅, 하늘을 찌를 듯한 권위를 가졌던 그가 모든 팀원들 앞에서 그것도 가장 말단인 신입 연구원에게 자신의 완전한 패배와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것은 이수진이 그에게 보냈다가 삭제되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이것은 이수진 연구원님께서 저에게 보냈던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야말로 우리의 프로메테우스를 구할 유일한 지도였다는 것을. 그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적 결정 권한은 이수진 연구원님을 중심으로 한 보안팀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여러분의 지휘관이 아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은 TX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용감한 사과였다. 얼음장 같았던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팀원들의 눈에 떠올랐던 불신과 냉소는 놀라움과 혼란을 거쳐 마침내 아주 희미한 존경의 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57화 진정한 신뢰. 김종영의 충격적인 사과 이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팀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정치적 술수인지를 가늠하려는 듯 팀원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이 된 이수진 연구원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거대한 책임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변화는 김종영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상석에 앉지 않았다. 이수진이 주재하는 보안팀 회의가 열렸을 때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뿐이었다. 한 시니어 팀장이 이수진의 급진적인 설계 변경 안에 신입 연구원이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김종영에게로 향했다. 그가 이전처럼 권위로 상황을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종영은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보안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이수진 연구원님이 우리 모두의 상사입니다. 그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는 시니어 팀장이 아닌 이수진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팀의 새로운 질서를 규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의 진심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이수진의 새로운 설계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모든 작업을 뒤엎고 프로젝트의 일정을 최소 2달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 초과를 의미했고 그 책임은 명백히 최초 설계자인 김종영에게 있었다. 팀원들은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숨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이정훈 본부장과 이사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에 본인의 초기 설계 오류 및 독단적인 프로젝트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사업전략실장인 본인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고 적었다. 그는 팀원들을 방패막이로 삼기는커녕 모든 비난을 감수할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들은 굳게 닫혀있던 팀원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발적인 열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니어 연구원들은 더 이상 이수진을 견제하는 대신 그녀의 대담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케팅팀은 변경된 설계에 맞춰 새로운 시장 전략을 수립했고 기획팀은 일정이 지연되는 동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오만한 천재 한 명이 이끌던 군대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김종영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서서 지휘하지 않았다. 그는 후방에서 묵묵히 팀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외부에서 날아오는 정치적인 공격들을 막아내는 역할에 만족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진정한 신뢰는 그렇게 재가 된 그의 자존심 위에서 비로소 피어나고 있었다. 58화 함께 이룬 성공. 수개월이 흘렀다. 김종영의 오만으로 인해 좌초될 뻔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이수진의 지휘 아래 보안 취약점은 완벽하게 보완되었고 팀원들의 집단 지성이 더해져 제품의 완성도는 김종영이 혼자서 설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날이 밝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함께 과연 그 소문 속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로운 호기심이 감돌고 있었다. 발표를 위해 연단에 선 것은 김종영이었지만 그는 단지 프로젝트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파트를 책임졌던 저희 팀원들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신입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의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안전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발표에 기술 부문 임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다른 파트의 팀장들도 각자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것은 김종영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닌 팀 전체의 축제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재무총괄 임원이 질문을 던졌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소.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과거 같았으면 모두가 김종영의 입만 쳐다보았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종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연구개발팀장과 마케팅팀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연구개발팀장이 먼저 말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연구개발팀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케팅팀장이 말했다. 시장에서 외면받아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마케팅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완벽한 연합의 증명이었다. 이정훈 본부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아주 드물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김종영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랑스럽게 서 있는 팀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TX그룹의 미래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회의실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김종영은 그 환호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벽에 기댄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팀원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적의 영웅이라는 화려한 칭호는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 바로 동료들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얻은 것이다. 59화, 존경이라는 이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TX 코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이전의 가디언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아니었다. TX 그룹의 모든 부서가 완벽한 신뢰 아래 협력하여 만들어낸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결과물이었다. 김종영의 위상 역시 다시 한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구한 영웅이나 천재 전략가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심을 담아 진정한 리더라고 불렀다. 그의 사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의 역할은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다른 모든 팀들이 쿠르스크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길을 잃은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되었다. 어느 날 이정훈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그와 최 부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 본부장은 최근 몇 달간 회사 전체의 프로젝트 성공률이 경이적으로 치솟았다는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 도대체 김 실장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모르겠군. 단순히 협업 시스템 하나를 도입했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니. 최 부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실장이 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천재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믿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심지어 실패의 책임까지 대신 져주는 리더이기에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정훈 본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연말 승진자 명단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시각 김종영의 사무실에는 이수진이 찾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보안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업무 보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끄는 팀의 한 팀원과 겪고 있는 리더십의 어려움에 대해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종영은 그녀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실장과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동료이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였다. 그날 저녁, 종영은 퇴근 준비를 하며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넥스테크를 무너뜨렸을 때 느꼈던 짜릿한 승리감보다 지금 느끼는 이 조용하고 충만한 만족감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자리를 찾은 것이다. 60화, 강철의 교훈, 완. 1년 후, 김종영은 상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의 노력 아래 TX그룹에 경직된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변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 신입사원 한 명을 발견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지방대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종영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신입사원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다. 종영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웃었다. 괜찮네. 자네를 보니 꼭 옛날 내 모습 같아서 그래. 그는 거창한 조언 대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탱크나 전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내 편이 짧은 우화를 들려주었다.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가졌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지. 그는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험한 땅을 묵묵히 정찰하며 가장 중요한 지도를 그려낸 한 정찰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폴란드, 그는 자신의 칼만 믿고 홀로 싸우다 쓰러져간 동료들을 보며 등을 지켜주는 방패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전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쿠르스크, 그는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하는 전투에서 사움터를 바꾸는 역발상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낸 한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빌레르 보카지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오만함이야말로 가장 큰 적임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후의 전투, 이야기를 마친 종영은 젊은 신입사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가 가진 무기는 이미 훌륭하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료들과 함께 싸우느냐로 결정되는 걸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휘관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사무실 책장 한편에는 그가 처음 입사했을 때 가져왔던 작은 전차 모형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폴란드의 정찰 장갑차, 쿠르스크의 티거, 빌레르 보카조의 티거, 그리고 쓰러져간 7호 전차.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상처였으며 그의 지혜의 원천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모든 것을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